강사는 매력적인 직업일까? 이제 1점부터 10점짜리 매력 중에 강사인 나는 10점인데 전체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 몇 점인 것 같다. 저는 10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만 10점이라고 업계가 10점은 아니잖아요. 업계 자체는 몇 점인 것 같다. 매력 점수가 6점 정도, 전 6점 정도 생각해요. 6점 정도. 이게 보정이 어느 정도 들어간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제 선생님들이 다른 강사분들과 교류가 없었다면 내리기가 힘들어요. 5, 6, 7. 지금 5, 6, 7 나왔습니다. 8 나왔습니다. 생각한 것보다는 절반 이상은 점수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요 강사를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약간 사무직이랑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강사를 왜 시작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 회사 생활을 했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는 그 회사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올라가지 않는 이 구조 자체가 자기는 좀 안 맞는다. 개고생을 하더라도 내가 잘못했을 때 리스크가 나한테 있고 내가 잘했을 때 온전히 내가 올라갈 수 있는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해되시는 분들 공감한다 1번, 공감 못한다 2번. 앉아서 하거나 위계랑 안 맞는 분들 이거 있다니까. 이 사람들 만나면 제가 체질이어서 항상 인터뷰를 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대학교 때 알바로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적성에 잘 맞아서 이것도 있어요. 저도 2번이에요. 저는 회사 생활 안 해봤기 때문에 저도 2번인데 11살의 풀타임 그때부터 시작된 건가요? 악연이 그 인터스텔라에서 멈춰! 스톱! 제발! 그래서 저는 그 2번도 있다고 봐요. 이제 생각보다 돈이 잘 되네? 돈이 되네가 제일 위험한 거야. 이때 이제 보통 돈 맛을 보고 21살, 22살이 이제 수료증 나오고 이제 친구들 막 술집에서 알바하고 카페에서 알바하고 막 영화관에서 알바하고 막 개고생하는데 나도 고생했죠. 근데 그거 대비 많이 버는 것 같은 느낌이 들다 보니까 이거 괜찮은데? 나름대로 혼자서 카페에서 수업 준비하고 수업 한 3, 4시간 정도 하면 월급이 그래도 한 200에 300이 들어오네? 생각보다 이거 괜찮은데? 이렇게 해서 이제 연차 쌓이고 애들 늘면 500, 600 금방이겠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강사는 매력적인 직업일까? 1번 경제 파트입니다. 이건 이제 제 생각이랑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 인정해야 될 그 팩트는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솔직히 면접만 그 학원 기준에만 통과하면 되잖아요. 일단은 보통 이제 우리 취업이라는 게 취업 준비 기간이 있고 또 막 수습 기간도 있고 본업으로 하는 기간이 이 기간에 다 패스하잖아요. 이것도 어느 정도 비용이잖아요. 한 취업 준비를 6개월 하고 수습을 한 달 하고 8개월 차에 뭐 일한다고 쳤으면 이 7개월치라는 게 사실 돈이 안 됐고 오히려 나가는 기간이잖아요. 근데 강사분들은 솔직히 이제 1월에 자기가 학원 다니겠다고 마음 먹으면 뭐 학원 취업이 안 돼서 힘들다고 하는 젊은 사람들은 못 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제가 딱 미리 말씀드립니다. 어느 정도 학생 수의 비율제라는 가정하에 20대 초반에는 압도적인 페이다. 이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20대라고 한정한 이유는 알겠죠? 비율제이기 때문에 비율제라는 가정하에 뭐 기본급도 제 생각에는 주 5일 고등부가 요즘 한 350에서 450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주 5일 초중등부는 요즘 한 300은 기본적으로 받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20대 초반에는 압도적인 페이다. 좋고, 그리고 장점 3 100%는 아니지만 개인 역량에 따라 페이가 변함, 이런 뭐 장점도 있겠죠. 기본급이어도 요즘 인센티브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개인 역량에 따라서 페이가 변하는 게 또 강사들이 다른 직군에 비해서는 좀 높지 않나. 전문직이랑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요렇게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부분은 단점. 저는 사실 빠른 기간에 성공하는 거 아니면 전체 기간으로 봤을 때는 대기업이 낫다. 그러니까 이게 단과로서 전성기가 있잖아요. 보통 저는 여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20대 후반에서 30대 한 중반까지가 뭐 이렇게 이제 전성기가 있고, 남자 강사는 보통 30대, 20대 극후반, 진짜 많아도 30대 후반, 진짜 관리 잘하시는 분은 요즘 40대 초반까지도 전성기가 있더라고요. 진짜 주변에서 보면 저는 이제 조금 잘 풀린 케이스라서 잘 된 경우만 봤잖아요. 근데 주변에 보면 안 된 경우를 보면 수입이 그분들도 전성기가 좀 짧게 치고 다시 이제 내려가니까 사실상 전체 평균 금액으로 봤을 때는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이 더 없더라고요. 근데 안 됐을 때 케이스입니다. 근데 안 됐을 때 케이스가 더 많겠죠? 그래서 단기간에 성공해서 그 고점을 계속 좀 오래 먹어가는 거 아니면은 전체 기간으로 봤을 때는 대기업 하시는 분도 상여금도 있고 또 이제 복지 혜택도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소비, 습관. 이거 심합니다. 제가 주변의 강사들 보면 너무 쉽게 돈 맛을 알아버리는 결과 소비 습관이 정말 좋지가 않아. 명품, 외제차, 그러니까 내면적인 소비보다 외면적인 소비를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이렇게 20대 때 어중간하게 버는 사람들이 이게 진짜 심합니다. 제가 그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있어 보이는데 집착을 해요. 그리고 자꾸 수익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저는 라이브 때만 제 공신력을 인정받기 위해 얘기하는 거지 제가 있어 보이게 하려는 생각이 없습니다. 자, 그다음 파트 2로 가겠습니다. 파트 2는 사회, 지위, 문화적 측면.
장점 가겠습니다. 장점이 있을까요? 사회적 지위와 문화적 측면에 있어서 장점이 있을까? 강사로서 내가 사회에 나가서 내 직업을 얘기했을 때 얻는 어떤 장점? 자꾸 나이를 제가 좀 낮추게 되는데 20대 때 학생들 가르친다고 하면 우아하는 분위기는 있어요. 오, 선생님이야? 오, 대단하다. 주변 친구들이 이제 밤새 술 먹고 PC방 가고 하는데 나 수업 가야 돼 이러면 이제 뭐 있어 보이는 그런 건 있었어요. 우아하는 게 있었고 어느 정도 이제 대학교 잘 보내면 스스로 뿌듯함. 그 학생에게 내 자아를 투영해서 어느 정도 나도 뭔가 이게 뿌듯하고 나도 내 지위가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이게 장점이죠. 그리고 장점 3도 있어요. 도파민. 사실 강사는 저는 3번 때문에 거의 다들 좀 하신다고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도파민이 자꾸 나와주니까 특히 내신 성적이 나오면 이거는 진짜 이길 수 있는 도파민이 거의 없어요. 직업에서 여러 도파민이 있겠죠. 뭐 변호사분들은 자기가 승소했을 때 얻는 도파민이 있고 각자 있을 텐데 강사에서 도파민은 성적이죠. 성적. 애들 후기 선생님 감사해요 막 이런 거 보면 저도 아직도 애들이 준 편지를 버릴 수가 없어요. 막 내가 뭔가 진짜 대단한 거 한 것처럼 막 느껴지고 근데 대단한 거 맞죠. 그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첫 단추를 잘 끼워준 거니까. 그래서 이런 도파민? 이거는 진짜 그래서 아까 사무직에서 있는 잔잔한 뻔한 루틴 정도로 막 일하시는 것들을 좀 못 견뎌 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과거에 나보다 훌륭한 제자가 찾아오는 게 와 선생님은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선생님인 것 같아요. 말에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과거에 나보다 훌륭한 제자. 저도 이제 목표가 그거였거든요. 나보다 좋은 대학 보내기. 그래서 저는 꼴이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아 그런 것도 있어. 나만의 시간을 좀 갖는 게 늦잠쟁이들에게는 좋다. 그리고 대중적인 시간대와 다르다. 나만의 시간.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오전에 다들 출근할 때 오전에 맛집 가면 저는 이제 가끔 강남에서 촬영 나갔을 때 제가 촬영 끝나고 막 점심 전에 막 선릉역에 가면 다들 막 바쁘게 출근하는데 저는 한 4시에 출근하니까 와 그거 좋다. 그래서 막 혼자 브런치 카페 가서 혼자 커피 마시면서 바쁜 사람들 보면 짜릿해. 그래서 혼자 아이패드 딱 들고 이제 수업 준비하면 나는 이 직업이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조용한 새벽에 수업 준비. 이것도 아시죠? 조용한 새벽에 수업 준비. 저는 약간 올빼미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밤에 혼자서 수업 준비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차 안 막힘. 오전에 바쁘잖아요. 저희는 오후에 이제 나가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 저희 안 겹치잖아요. 출근 뭐 3시에 하시거나 2시에 하시면 차 안 막힙니다. 이런 것들 단점 가겠습니다. 30대 때 그렇게 어필이 되진 않는다. 생각보다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수능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뭐 아직도 가형 나형이야? 막 이런 거 있고 AB형 아니야? 막 이런 것도 있고 뭐 아직도 뭐 EBS 수능 특강이 뭔지도 모르고 뭐 그렇게 어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뭔 얘기를 해도 대중적인 공감대를 끌어내는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이런 건 도움 되겠다. 내 친척이 이번에 고3인데 대학 가려고 해. 뭐 어디 가라고 해야 돼? 뭐 이런 고민 상담 정도만 하지 이렇게 대중적으로 관심이 있진 않고 단점 2, 뭐 단점 벌써 많이 나왔어요. 연애 얘기 나왔습니다. 이거는 힘들죠. 네, 이게 솔풀이기 때문에 강사들은 이제 혼자 수업하고 혼자 이제 가기 때문에 사실상 없죠. 만날 수 있는 분이 없고 주변에 보니까 어플로 만나시는 분도 있고 소개팅 같은 거 하는데 소개팅 때 이제 특이 뭐냐면 강사 특 말이 졸라 많아요. 그러니까 강사 특이 뭐냐면 자기만 말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소개팅에서 우리 나는 솔로 보시면 예를 들어 나는 솔로에 그 일산인가 김포에 영어 원장님 나오시는데 그거 한번 보세요. 보시면 혼자 계속 얘기해. 상대방의 의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강사로서 나는 일방적인 어떤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뭐 애들 이해된 거는 체크하겠지만 사실상 그래도 애들은 뭐 이런 리액션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수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 것도 있고 보통 자연스러운 만남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사실상 거의 회사원들에게 맞춰져 있어요. 보통 이제 커뮤니티나 모임 같은 그 있잖아요. 요즘 성수동 같은 데 보면 퇴근하고 이제 만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퇴근하고 이제 회사원들끼리 만나서 네트워킹 파티 같은 거 하는데 그게 이제 보통 적당히 해야지 7시부터 10시까지 하지 그걸 뭐 10시부터 새벽까지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결국 회사원들한테 맞춰져 있고 강사들 입장에 참여하기가 힘들죠. 10시면 이제 마지막 수업 쉬는 시간이거든요. 마지막 수업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갈 수가 없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뭐 동호회, 소모임인데 이제 얼추 제가 이제 그런 데 나가본 적은 없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각보다 감가상각이 심해져서 이제 어느새 매력도가 많이 반감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젊을 때 가야 이제 어느 정도 선택을 받는데 나이가 들고 관리를 안 할수록 살짝 매년 거기 약간 눌러 앉아 있게 되는 느낌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케바케인 것 같아요. 건강 이거 할 말 많죠. 일단 기본적으로 어디부터 나가기 시작하냐면 지병이 생기기 시작해요. 첫 번째 비염이 생겼어요. 저는 제 비염이 원래 없었는데 그러니까 하고로모를 수업 때마다 이제 그 가루를 섭취하다 보니까 비염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다음에 이제 허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오래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거나, 한 번 쓰면 6시간씩 서 있어야 되고, 앉아 있으면 수업 준비하고 자료 만드느라 거의 계속 있다 보니까 허리가 좀 아프고 거북목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작업할 때도 계속 그냥 이러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게 사실 편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면 와이프가 이제 오빠 이렇게 하면 이제 불편해요. 이렇게 하면 막 의식적으로 내가 뒤로 제끼는 느낌이 되다 보니까 목소리, 이지영 선생님이 대표적이죠. 이지영 선생님 그 강사 초반 목소리랑 지금 보시면 상당히 이제 차이가 나버린다. 그리고 지방이 쌓입니다. 근데 이것도 좀 해박해요. 수업 많이 하시는 분은 쌓이거나 빼빼 마르거나 엄청 마름. 그러니까 이분들은 밥을 아예 안 먹는 분들이야. 제 주변에 진짜 마른 사람이 있거든요. 보면 밥을 그냥 안 먹어. 점심 먹고 끝이야. 왜냐면 아침은 자서 못 먹지, 점심은 먹었지, 저녁은 수업 때문에 못 먹지, 그러니까 아예 안 먹어. 야식도 안 먹고. 근데 지방이 쌓이거나 케이스는 이제 야식이 이제 여기서 들어가 버리고, 저도 약간 전자입니다. 저는 전자로서 야식을 무조건 먹었어요. 장이 안 좋아져요. 소화기관, 소화 불능 이런 게 생기면서 별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신경이 예민해지고 올빼미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잠이 잘 안 와요. 몸은 개 피곤한데 막 5시까지 잠이 안 오거나 하루가 좀 불규칙해지고, 특히 내신에 신경이 예민해지고 주변 사람과 마찰이 심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깨가 많이 아파요. 몸이 약간 움츠려지는 게 있어요. 왜냐면 수업 자료 같은 거 가방 이제 무겁잖아요. 노트북 같은 거 다 이제 애들 자료랑 같이 가방 메고 가다 보니까 어깨가 너무 아프고, 그 다음에 손목이 아파요. 손목 엄청 써요. 또 분필 같은 거 6시간 해보세요. 손목에 특히 그 판서 수업할 때 힘 줘서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 여기서 정리할게요. 단점 자러 가겠습니다. 자, 인간관계가 문제가 뭐냐면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멘트가 있어요. 잊지 못하는 멘트. 이 멘트를 오죽했으면 충격받았기 때문에 아직도 잊지 않고 정말 그 뇌리에 딱 꽂힌 말이 있어요. 유튜브 댓글에 제가 이제 강의하는 거에 있었는데, 거기에 공사는 피터팬 8글자밖에 안 되는 이 한마디가 진짜 제가 그때 곱 씹어봤어요. 왜 피터팬이라고 했을까? 피터팬 보면 그 피터팬은 몇십 년 동안 늙지 않잖아요. 계속 애들만 만나잖아요. 애들만.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측면으로 제가 이해했을 때는 수준이 애들과 맞춰진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았어요. 뒤에 막 또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칭찬으로 쓰신 것 같진 않았어요. 소름 돋는 거는, 저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는 저거는 강사여야지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인은 저렇게까지 관철하는 말을 쓰지 못하는데, 저분은 강사였는데 일이 잘 안 풀린 거야. 근데 이제 그 부정적인 마음을 자꾸 상대방한테도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안 되죠. 같은 직종끼리 응원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부정적이니까 네가 지금 행복해? 그래봤자 너 피터팬이야. 너 그래봤자 강사야. 약간 이렇게 같이 내려가려고 하는 느낌의 답글이었는데, 아직도 저는 이게 머리에서 안 떠나더라고요. 이게 좁아진다. 이게 사실 인간관계 좁아진다. 단점 5에 있는 거였는데 4부터 먼저 할게요. 이 예시는 사실상 시야라고 할게요. 시야가 좁아진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제가 수업을 내려놓고 느낀 점이 뭐냐면, 제가 내려놓은 지 2년 가까이 되는데 생각보다 세상은 넓다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하루 루틴이 수업 준비, 수업, 애들 관리, 그 다음에 과제 관리, 그 다음에 자료 만들기로 끝나요. 그럼 이제 내신 대비가 끝나면 수능 대비가 이어지고, 다시 내신 대비하고, 방학 땐 특강 대비. 이게 지금 사이클에서 무한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이 계속 하다 보면 시간이 잘 가. 어느새 2년, 5년, 10년, 20년 이렇게 되니까 어느새 거울 보는 순간 내가 언제 나이가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저는 무서웠어요. 생각보다 무서웠던 게, 저는 시간이 20대 때 너무 빨리 갔어요. 22~23살 때 강의 시작했는데 내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것 자체가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머릿속에 추억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는 건 맞는데, 무서운 건 체감 속도가 너무 빨라 버리니까, 물론 다른 직군도 그러겠죠. 다른 직군도 그런데 일의 패턴이 뻔하다? 회사원들도 그런 게 있는데, 이게 회사원들 같은 경우는 6시 퇴근하면 워라밸이라는 게 좀 지켜질 수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근데 강사가 사실 워라밸이랑 거리가 먼 직업이다 보니까 이런 거죠. 회사원이나 나나 시간이 빨리 가는 건 맞지만, 회사원들은 그걸 잠깐 멈춰서 생각할 시간이 있다면 강사는 그 시간이 좀 적은 느낌? 돌아보거나 멈춰서 사색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적은 느낌이 있어서 급해. 저도 이거 끝나고 지금 또 어떻게 보면 일해야 돼요. 그나마 제가 수업을 내려놨기 때문에 다른 분야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 사람들의 여유를 좀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여유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일이 더 잘 풀리는 것도 있고, 조금 더 한 발자국 멀리서 바라보는 게 있어요. 저는 예전에 손분석했을 때 하루를 손필기 지문 개수로 봤던 적이 있어요. 제가 아침에 딱 7시 일어났어. 밤 12시까지 일한다고 쳤을 때 12시간에다가 7시간에서 난 19시간 정도를 일할 수 있구나, 막 이런 거예요, 혼자서. 근데 밥 먹는 시간 5분이면 되고, 화장실 가는 시간도 모아서 가면 되고 이래요. 그러니까 1시간 정도 그런 시간으로 하고, 대충 18시간 정도로 내가 작업한다고 했을 때 오늘 하루 종일 거의 밤샘 작업하면 손필기 끝내겠구만, 혼자 이랬어요. 그래서 내 하루를 자료 만들기에 이제 환산시키면서 현타가
시야가 조금 세게 왔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시야가 좁아지는 느낌? 여유가 없고, 원장은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사실 수업하는 원장님이면 강사의 어려움과 사업의 어려움을 거의 두 배로 가져가기 때문에 마냥 뭐 편한 건 아니지만 수입에 있어서도 당연히 조금 더 낫죠. 뭐 진짜 안 되는 학원한테 안정적이라고 제가 말하진 못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래도 나이를 먹어도 다른 강사가 수익을 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 있어서는 강사로서 자기 하나가 딱 끝나버리면 끝나는 것보다 내가 강의를 못해도 다른 사람 덕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업체가 있는 거랑은 좀 다르죠. 됐나요? 이상한 원장 너무 많다. 공감합니다. 제가 이상한 강사도 많지만 원장님들도 물어봐요. 이상한 원장님들 많지 않나요?면 그 원장님들도 공감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상한 강사도 있지만 이상한 원장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진입장벽이 없는 것도 그렇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 메타인지가 잘 안 돼. 보통 회사 다니면서 이상한 짓을 하면 주변에서 알아서 피드백을 주는데 강사는 그냥 지 마이웨이로 가다 보니까 원장도 똑같죠. 피드백이 좀 없고 자기만의 세상에 갇히게 되고 그냥 내가 짱이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 있어요. 안 좋은 사례로 보면 좁아지죠. 이제 결혼식 불참, 뭐 경조사 불참, 친구들 만나는 시간이 안 맞아요. 안 맞다 보니까 잘 못 만나게 되고 좀 멀어지게 되는 거죠. 가족끼리 대화가 좀 없어지고 부모님은 계속 너 몸 걱정해라 하는데 나는 예민해가지고 막 아니 내가 알아서 할게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싸우고 예민하고 또 기분 안 좋은 상태에서 또 손필기 하고 손 분석하고 자료 만들고 하는데 단점 6 대화 소재 이거 중요합니다. 저는 이게 제일 좀 컸어요. 친구들끼리 막 얘기하면 회사 얘기하거나 뭐 특히 회사는 그렇다 치는데 일상적인 얘기를 하는데 공감이 잘 안 돼요. 야 이번에 폭삭 소가추다 봤냐? 하면 나 바빠 죽겠는데 그걸 볼 시간이 어딨어요. 그러면 아니 안 봤는데? 야 이번에 맛집 진짜 너무 맛있어. 안 가봤는데? 야 이번에 영화 뭐 봤어? 안 봤는데? 이번 야구 시즌 있대. 바빠서 못 갔는데? 이래버리는 순간 물론 극단적인 사례겠죠? 체험이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일상에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제 대화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나마 20대는 뭐 그나마 애들도 딱히 경험한 게 없으니까. 근데 나이가 30대 넘어가면서 이제 좀 얘기를 하면 다들 뭐 재테크 얘기하고 그 사람들도 이제 30대 넘어가면 어느 정도 직함이나 직책이 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좀 여유가 생기면서 보는 것도 많아지고 하는데 생각보다 우리의 소재가 한정적이다. 수업에 대한 얘기 말고는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다. 제가 93년생인데 아직까지 저는 괜찮아요 그래도. 근데 저는 막 주식 이런 걸 잘 몰라요. 잘 모르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접근밖에 안 해요. 근데 친구들끼리 막 주식 뭐 코스피 얘기하는데 코스피고 나발이고 지금 나는 자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에 좀 멀어지는 생각이 좀 있죠. 그리고 약간 저는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대화 수준이 좀 낮아져요. 대화 상대가 애들밖에 없다 보니까 요즘 애들 뭐 좋아하고 어떤 말을 쓰는지는 아는데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제가 애들이랑만 만나다 보니까 대화 수준이 조금 낮아졌어요. 좋은 쪽으로 하면 밈 많이 알고 있는 거, 나쁜 쪽으로 하면 고딩스러운 중딩 고딩스러운 행동을 해요. 인풋 대비 아웃풋. 그죠? 사실 수업 준비부터 시급으로 환산하면 얼마 안 될 수도 있다. 그죠. 저도 이제 주변에 순수 강사로 많이 버는 분 중에 대화를 나눠보고 밥까지 먹어본 사람 중에 월이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고 밥까지 먹은 분이 월이력을 버는 분이 있었는데 뭐 사실상 이분 보면 주 7일 근무에 잠을 잘 못 자요. 그리고 계속 관리하고. 저 수입이 꾸준하진 않아요. 약간 특강 기준이고 그러니까 약간 생각보다 저 고점을 먹는 데 있어서 진짜 인생을 갈아 넣어야 되는 근데 그 정도의 가치가 있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결론 가겠습니다. 근데 막말로 20대 때 돌아가도 여기 있는 분들이나 물어보면 강사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도 이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아까 말한 장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점이 막 10몇 가지 있어도 그 단점이 개수가 더 많다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내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도파민이 터지고 애들 상대하는 게 재밌으니까 또 하는 게 있잖아요. 막말로 여기서 저는 아닌데요 했으면 지금 그만두세요. 지금 그만두시고 딴 거 하시면 돼요. 근데 굳이 여기 들어와서 라이브를 보고 있다는 거는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당장은 그래도 강사가 다른 것들에 비해서 잘 맞는 거예요. 뭐 좋다고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맞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일단 파이팅 합시다. 다만 메타인지 하여 아까 말한 단점들을 보완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건강에 대해서 아까 예민하기 때문에 야식을 줄이고 오전에 일찍 일어나서 뭐 러닝을 한다던가 그리고 일종의 책이랑 신문 같은 걸 많이 보고 오전이나 어떤 공휴일 같은 기간에 쉬는 것도 쉬는 것이지만 일반인들 많이 만나면서 시야를 넓힐 수도 있고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그만두실 거면 그만두시고 그만두실 게 아니라면 아까 말한 단점을 인지하면서 보완하려고 노력하면 또 생각보다 매력적인 직업이지 않을까.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몸 잘 챙기세요. 이거 어디서 보상 못 받아요. 이거 뭐 손목 나가면 본인 손해고 목 나가면 본인 손해예요. 복식 호흡 최대한 하시고 수업으로 너무 많이 채우려고 하지 말고 적은 수업에 애들 많이 하고 차라리 관리하는 데 조금 힘쓰는 게 낫지 수업을 너무 꽉 채워버리면 정말 그게 최악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주 한 3, 4일 수업만 하시고 3일 정도는 일반인처럼 뭐랄까 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좋지 주 7일에 꽉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